이 각가지 한 가지 걱정은 뭐 박 대통령제 질문도 넣었습니다만 이 박 대통령 그 3년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1년 차든 2년 차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좀 더 소통을 해서 신뢰를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민과의 소통은 의회와의 소통이고 의회와의 소통은 야당과의 소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통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겁니다. 저는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 축소되고 통합으로 이끌어지길 바랍니다. 충남 가끔 방문하실 때 대통령 이렇게 같이 가셨던 거 같아요. 대화 같은 거 좀 나눠보셨습니까? 아니요. 공식적인 행사에서 대화를 하기는 어렵죠. 아니 그렇더라도 왜 이제 뭐 그 행사 막간이라든가 잠시 인사도 하시고 잠시 얘기하실 기회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던데요. 없습니까? 대부분 공식적인 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시도지사들하고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MB 때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가 가장 많았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거의 뭐 반나절 이상을 대화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는 시도지사 협의회도 1년에 한 번 정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한 차례밖에 안 하셨고.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한 차례. 시도지사 협의회를. 뭐 그때 와서 일수는 한 바퀴씩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대화하기 어렵죠. 아니 피드백은 있었어. 그때는 피드백은 있었습니까? 다 이제 아쉬운 점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이 좀 돌아왔습니까? 다 그렇게 하기 대통령 입장에서 어려워요. 시도별로 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들 모두 다 뭐 어차피 당연한 건데 그렇더라도 뭐 누구나 예상하겠죠. 어떻게 다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기왕 뭐 다 불렀으면은 예를 들어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뭐 들어준다든지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좀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리고 오히려 민원인과 민원을 듣는 사람의 관계로서 만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2010년도 취임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과 시도지사 협의회를 할 때에도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떤 경우이든 간에 지역 민원을 가지고 와서 민원을 신청하는 자료로 이 대화 자료를 쓰지 않겠습니다. MB 때.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정을 함께 운영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제기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부담 없이 저희들과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명박 대통령께 제안했어요. 그 뒤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민원이 아니고 좀 전에 그런 식의 국정의 파트너 같은 개념이신 것 같은데. 지방정부 책임자들은 그래야 합니다. 단순하게 지역 민원 제기해서 저희들 뭐 하나 더 주세요. 이런 정도로만 하면 대통령하고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파트너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핵심이어야 되는 겁니까? 민원이 아니고 어떤 그때마다 많은 현안이 있죠. 예를 들면은 송악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 송악경제자유구역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그럼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되려면 지금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때 지정했는데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그러려면 이런 정책을 서로 논의를 해야지요. 정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지역 뭐 하나 좀 이런 현안이 있으니까 대통령님 해결해 주세요. 이건 대화가 아니죠. 그건 사실상은 국회의 상임이나 해당 부처 장관들이랑 논의를 해야 될 주제들이고 오히려 어떤 단위든 지도자들이 만나면 우리 모두 공통의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대통령 한 분 있고 17명의 시도지사가 민원을 제기하는 관계는 그 대화가 아닌 겁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하고 15명의 시장군수가 모여가지고 시장군수들이 충남도의라고 하는 공통의 화제를 가지고서 정책 제안을 하고 토론을 하자고 해야 토론이 되지. 나는 뭐 해주세요. 나는 뭐 해주세요. 나는 뭐 해주세요. 이 얘기를만 서로 민원만 제기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산은 다 이미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의돼야 될 내용들인데 거기서 제가 그럼 이건 해주고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을 갑을관계에서 얘기해봐. 내가 당신 얘기하는 거 들어줄게. 이게 대화가 아니거든요. 좋은 지적이시네. 그런 데면서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공통의 문제의식을 갖고 뭔가를 더 개선해보자는 제안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충청남도의 철도 사업이다. 그러면 이 주제는 대한민국의 물류 기반에서 철도 산업 베이스를 어떻게 철도 물류를 어느 정도의 크기로 깔고 갈 것이냐에 대한 대한민국 SOC 투자에 대한 토론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는 왜 철도 안 놔주세요? 이렇게 제기하면 안 됩니다. 지역구에 무슨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영남, 호남, 충청해가지고 지역적으로 막 싸워가지고 그 예산을 가져가면 그렇죠. 국가의 철도 SOC 투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 관점에서 효율성으로 투자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나눠먹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 국가 재정은 다 유실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야당 얘기로 조금 넘어가서 오늘 뭐 문재인 대표가 뭐죠? 비대위 그 얘기까지 꺼내셨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당원 당규에 따라서 네. 당이 질서 있게 단결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당의 단결을 더 유지해내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 및 현 최고위원의 지도 체계에서 네. 어떤 결론을 내고 어떤 방침을 정했다면 저는 당원으로서 그것도 방침을 지지할 겁니다. 지금 당권을 아예 문재인 대표가 말 그대로 내려놓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모든 당원들이 그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당 대표를 할지라도 전당대회에서 결론이 났으면 따라줘야 합니다. 그러자고 우리는 전당대회를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대통령 선거 치르자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당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이야 나라 전체니까 원래는 똑같습니다. 원래는 똑같다. 원래는 똑같습니다. 민주주의 원리는 가장 근본이 상식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이고 또 두 번째로는 정해놓은 규칙에 대한 승복과 준수입니다. 이 두 개를 깨게 되면 어떤 사회든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안철수가 탈당을 하고 새당 만들어 가는 같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탈당. 모든 것이 상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주장은 상식에 기초해서 주장이 돼야 되고 그 상식은 서로 싸우지 말고 대화해서 잘 타협하는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상식은 정해놓은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잘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최고위원과 대표를 뽑아놨으면 그 대표랑 다 잘 대화를 해야죠. 그래서 그 당 대표와 지도 체계가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그럼 또 그 지도 체제를 또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지도 체제를 존중해줘야 돼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 보면 탈당은 잘못된 것이군요. 지금 대화가 잘 안 되지만은 일단은 존중해야 된다면 탈당을 하지 말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 중앙위원회 소집이든지 또 소집을 요구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해야죠. 좋은 말씀이고. 다만 근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 안철수라든가 이런 분하고 또 문재인 대표라든가 또 그 주류들의 생각이나 어떤 그 정치적 노선이 근본적으로 좀 다른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저는 차이를 모르겠어요.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난 차이가 느껴집니까? 별 차이 없고요. 다 새로운 정치하고 당이 개혁하자라고 하는 똑같은 목소리로 난 들리던데요. 어쨌든 지금 실천합의 위기고 리더십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데 따라서 안희정 지사님의 이 앞으로의 행보와 그다음에 그 당내에서의 지위도 상당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여기 어느 한 후보 저기 충청 지역의 후보는 안희정 대통령을 만들기를 나는 공약으로 해가지고 나 총선에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선언한 게 보도도 됐는데 저는 2010년, 2014년 도지사 선거할 때 충청도 도민들께 충남 도민들께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충청남도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영남, 호남, 충청이라는 이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해서 제가 충청남도라는 지역 출신이지만 대구에선, 광주에서건, 부산에서건, 충남에서건 자기 정책과 소신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난 만들겠습니다. 이런 지역주의 정치 극복시키고 저도 또한 실력과 철학을 좀 더 깊이 하고 실력을 더 쌓아서 저도 기회가 되면 또 도전하랍니다. 이렇게 저는
도지사 선거를 그 약속으로 치렀습니다. 네. 2010년, 14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저로서는 저의 그러한 도지사로서의 포부를 함께 해주겠다는 동지가 생겼으니 저로서는 기쁜 일이죠. 반대로 우리 안 지사님께서는 뭐 인접 도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호남에서 굉장히 호감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 새정치연합이나 야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는 호남, 소위 호남에 대한 특반은 20세기의 낡은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지지를 얻고 싶고 또한 영남, 호남, 충청을 가릴 것 없이 제 정책과 소신으로 지지받고 싶습니다. 지금 친노의 담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친노를 갖고서 친노의 패권주의로 우리가 당을 나간다, 뭐 지금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친노라는 거에 대한 지금 본인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굉장히 오염된 단어입니다. 오염된 단어다. 그 실체가 없이 오염된 정치적 단어입니다. 정치적 단어고 그것은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단어이고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과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이미 한 몸입니다. 한 몸이다. 그것을 자꾸 분열시키기 위한 분열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패족에 대해서 사라진 건가요? 그때 친노라는 참여정부와 함께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의 임기와 함께 그것은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명을 다한 단어. 그것이 친노라는 단어 역사였습니다.